이동관 특보 방송위원장 내정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의 민낯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범죄에 대해 마치 대통령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편향됐다고 인식하여 위원회 위원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개별 결정의 결론을 정해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무척 기시감이 듭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하고 그 자리에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앉히려는 지금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검사 윤석열의 시각에서 볼 때 대통령 윤석열은 마치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편향됐다고 인식하여 위원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있는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탄핵할 것이 아니라면 언론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동관 특보를 해임하십시오.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 원자력 기구 등의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다.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박구현 국무 1차장이 한 발언입니다. 참으로 부적절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의 성실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다른 대안들이 많은데 왜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두둔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자는 응당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할 거라면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국어가 가장 쉬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어 비문학 지문을 언급하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것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날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6월 모의평가에 이행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을 경질했습니다. 수능을 5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나온 뜬금없는 대통령의 지시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채점 결과를 보니 국어는 문이과 통합수능 이후 치러진 6월 모의평가 중 가장 쉬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능에선 371명이었던 국어 만점자가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1492명으로 4배로 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까? 교육 문외한인 윤석열 대통령의 호들갑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설레발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현장은 일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십시오.